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치주과학회 허익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회장님 그리고 이용무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남인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치주과학회와 잇몸의 날에 대해서 홍보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국의 오홍주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세일 신임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방공회상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학회 회장 허익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하여서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기자간담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모든 관계자분들과 심사숙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저희 치과의사들이 국민들께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동국제약 오홍주 총괄사장님과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기자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전력해 주신 학회 임원님들의 노고에도 전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치주과학회는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치주질환에 관한 최신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왔으며 올바른 구강건강을 생활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치주병과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며 우리 학회 회원을 포함한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치주질환에 대한 진료가 국민의 치주건강 향상과 함께 전신건강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년과는 다르게 코로나 감염과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초 유럽의 저명한 학술지에 치주 질환을 치료하고 건강한 치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사망과 같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9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코로나 시대에도 치주 질환의 치료와 관리가 중요함을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K-방역의 결과 역설적으로 치주질환과 코로나19에 대한 연관성을 규명할 만한 국내 자료가 축적되지 못하여 해외 논문을 인용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학회에서도 최대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전임 유럽치주연맹 회장을 역임하셨고 이번 주제 발표 논문의 저자이신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콤플루텐세 대학의 마리아노 산츠 교수님과의 온라인 인터뷰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해드린 스크립트를 함께 참고하신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치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학회 대협력 이사이시며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에 재직 중이신 한지용 교수님과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호흡기내과에 재직 중이신 정재욱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치주질환과 코로나19 중증 합병증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회가 준비한 코로나 시대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324 실천 지침을 여러분들께 대해서도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방역 수칙에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 수칙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집단에서 치주질환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관계당국의 협조를 요청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유례없이 장기화하며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주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제약 대표이사 오은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또다시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치주질환과 코로나19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의료 선진국 미국보다도 5년이나 앞서 전 세계 최초로 잇몸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잇몸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학술 정보들을 언론과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국내의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되는 제13회 잇몸의 날 발표 자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상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과 방역 준수가 우리 일상이 되었듯 잇몸 관리 또한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생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계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행사에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례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잇몸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대한치주과학회 허익 회장님이야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국제약은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잇몸의 날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치주질환과 코로나19 감염, 합병증 발생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대한치주과학회 대외협력이사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한지영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치주병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주병이라 함은 치주 조직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치주 조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그리고 치아의 뿌리 부분을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치조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주병은 치아를 지지하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치은과 치조골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풍치라고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잇몸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밝은 핑크색을 띠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도 정상적인 치조골 높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잇몸이 붉게 변하고 잇몸이 부어오르기도 하고 가벼운 칫솔질과 같은 자극에도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큰 치조골 흡수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 상태에서 제때 치료를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보다 진행된 형태인 치주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치주염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가벼운 자극에 쉽게 피가 나고 고름이 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치조골이 흡수되기도 해서 치아가 흔들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나 여러 가지 보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치주 질환은 이러한 세균성 치태와 숙주의 면역 반응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 치면에 굉장히 단단한 바이오필름 형태로 부착이 되어서 치주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치주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치과에 가서 받아보셨을 스케일링, 치석 제거술이나 치은 연화 속바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치조골까지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치주 판막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치주 질환은 굉장히 서서히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증상이 생겨서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는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치료에만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회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치주병 자가 점검 리스트를 제작해서 배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주병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병은 특징적으로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그에 따른 치아 상실도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2019년 다빈도 상병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급성 기관지염인 감기를 넘어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총 진료 인원도 1673만 명에 이르고 진료비 총액도 1조 5천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주병은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UN, WHO, FDI와 같은 여러 국제기구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주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저희 나라처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노년 인구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치주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학회에서는 2009년 세계 최초로 잇몸의 날을 제정해서 치주병의 조기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대국민 홍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과 심혈관 질환,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뇌졸중, 폐렴,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과 연관성이 높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일산병원 치주과 연구팀에 의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비슷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서 한국인 사망 원인의 2, 3, 4위를 차지했던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모두가 치주 질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주병은 조용한 암살자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치주병을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보고 일반적인 위험요소 접근법을 통해서 다른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와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노력들, 금연, 금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전 세계 지구촌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구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징적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는 RNA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의 합병증과 치주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전 유럽 치주연맹 회장님이셨던 스페인의 산치 교수님, 캐나다 맥길 대학교, 카타르 연구팀이 공동으로 시행한 연구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이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잇몸의 날을 맞이해서 이 연구를 시행하셨던
마리아나 산치 교수님이 직접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i nombre es Mariano Sanz, soy profesor e investigador de la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Junto con un grupo de investigación de la Universidad de McGill en Canadá y de la Universidad de Doha en Qatar, acabamos de publicar un interesante estudio científico en el que se relaciona la periodontitis con el riesgo de padecer complicaciones de la infección COVID-19. En este estudio hemos utilizado el sistema centralizado de registros médicos y dentales que tiene este país, Qatar, donde todos los nacionales mantienen unidos sus registros médicos y dentales, lo que nos ha permitido cruzar los datos de su infección por COVID-19 con su estado bucal y periodontal a través de sus registros y sus radiografías. Esta oportunidad nos ha permitido estudiar con detalle la diferencia entre aquellos que tenían una manifiesta periodontitis con aquellos que estaban sanos desde el punto de vista periodontal y ver si aquellos con periodontitis tenían más o menos probabilidad de sufrir complicaciones por la infección COVID-19 y efectivamente así lo hemos demostrado, que los pacientes con periodontitis tienen hasta 3.5 veces más posibilidad de ser admitidos en unidades de cuidados intensivos, hasta 4.5 veces más la posibilidad de necesitar ventilación asistida y hasta 8.8 veces más el riesgo de fallecer por infección COVID-19. Lógicamente nos hemos preguntado la causa de esta asociación y hemos medido los marcadores de inflamación sistémico de estos pacientes que también obviamente figuraban dentro de sus registros médicos en esta base de datos de salud centralizada. Lo que se ha demostrado es que los pacientes con periodontitis, que además sufren infección por COVID-19, tienen niveles más altos de estos marcadores asociados con inflamación sistémica. Y esta denominada tormenta citoquímica, que ha sido atribuida como el efecto más importante en el deterioro de estos pacientes con COVID-19, puede ser el vínculo de asociación entre la periodontitis, una enfermedad local que afecta a las encías, pero que una vez cronificada, si no es tratada, está enviando señales de inflamación sistémica al resto del organismo. Por lo tanto, este estudio demuestra una vez más que es imposible tener salud general si no se tiene una buena salud bucal y en este caso salud periodontal. Y por lo tanto este estudio reclama una vez más a nuestras autoridades sanitarias la necesidad de implementar programas preventivos y de atenciones periodontales a la población en riesgo, porque el hecho de mantener enfermedades periodontales no tratadas supone claramente un riesgo para la salud y en este caso concreto, como acabamos de publicar, para el deterioro de la infección por COVID-19.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총 1,076명의 코로나로 확진받은 환자들 중에서 치과 기록과 방사선 사진이 있는 5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치주병의 상태에 대해서는 최근 치주병 분류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1기에서 4기로 나누어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총 568명의 환자 중에서 40명의 환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났고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을 가진 환자에서 모든 합병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을 가진 환자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3.67배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을 가진 환자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8.81배 높고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이 3.54배, 호흡 보조기를 착용할 가능성이 4.57배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질환이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가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이 생긴 환자에서 치주 병인균을 흡입하게 되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2의 발현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사실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에서 보셨던 스파이크 단백질이 부착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이 악화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환자에서 치주 병인균을 흡입하게 되면 전염증 사이토카인의 생산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 악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아마 잘 지키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여기에 제6 수칙으로 3분 이상 칫솔질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국민 모두가 3분 이상 칫솔질을 열심히 해서 보다 건강한 잇몸 상태를 유지한다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청을 보냈거든요. 피해 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감동 국제종목병원의 호흡기내과에 있는 정재호라고 합니다. 먼저 그 잇몸의 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COPD,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해소 천식이라고 해서 천식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해소라고 예전에 많이 불려왔던 만성적인 흡연의 대부분의 원인이고요. 흡연으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특징적인 노인들에서 많이 생기는 흡연자가 많은 남자한테서 많이 생기는 COPD 환자와 제가 이제 2016년도 5년 전에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이 COPD가 좀 많이 생기는 연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이 COPD 또한 이 코로나의 어떤 위험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이전에 발표했던 치주 질환이 있는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COPD가 많이 생겼다라는 이런 것들을 연관해 볼 때 혹시나 이런 어떤 저희가 가설로서 치주 질환이 있는 이런 COPD 환자들이 이 코로나에 좀 잘 걸리지 않을까,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주 질환을 COPD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주 질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치주 질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항상 문제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치주 질환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병들, 특히 호흡기 쪽으로는 이런 폐렴이라든지 염증에 아주 취약합니다. 저희가 잇몸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전신으로 퍼지고 폐로 퍼지게 돼가지고 이로 인한 폐렴이라든지 폐농약 여러 가지 폐 쪽으로도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표 연구 결과를 다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치주 질환이 과연 어떤 우리가 역할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치주 질환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망률도 올라가고 기계호흡기를 달 정도의 아주 심각한 질환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환자들이 치주 질환이 있으면 좀 더 위험하고 코로나에 잘 걸린다는 것을 아까 연구 결과에서 저희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이제 그 일산병원 연구팀이 연구를 했던 건데요. 이런 코로나가 어떤 위험 요인이 COPD가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려도 COPD라는 것은 흡연물이나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아주 특징적인 질환이고요. 흡연이 많은 환자들한테서 많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40세 이상 남자한테는 20%, 19.4%고요. 전체적으로 한 13%가 되는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있게 되는 이런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봤다면 중환자실에 가는 그런 케이스들, 특히 기계호흡기를 달 정도로 심각한 그런 질환이 있는 케이스들이 COPD 환자들에서 많이 발견되었고요. 사망률도 그 COPD가 없는 군에 비해서 COPD가 있는 군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겼을 때 사망률이 월등하게 올라가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COPD가 있는 군은 COPD가 없는 군에 비해서 모든 그런 보정을 하였을 때 1.8배, 한 2배 정도의 관계가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치주염이 있으면 코비드가 잘 걸린다는 것도 올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상호 연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3단 노법으로 볼 때 COPD와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있는 환자들은 이런 코비드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어떤 가설을 지금 현재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코로나가 왜 그러면은 이런 그 COPD 환자한테 잘 걸리고 또는 이런 호흡기 합병증 잘 걸리냐에 대해서는 앞서 그 연구 결과를 갖다 발표하셨던 그 교수님이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C 이니비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떤 그런 리셉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전신염증, 특히 이제 코로나 합병증의 가장 대표적인 게 폐렴이죠. 호흡기 질환으로 염증이 와서 호흡곤란,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PD에서는 결국 이 치은염이 있게 되면 이로 인해 가지고 전신질환, 특히 폐렴이라든지 폐농양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게 되고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그 연구했던 결과인데 COPD 환자한테서 어떤 치주 질환이 어떤 COPD와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COPD 환자들이 저도 치과를 갔다가 저는 내과의사이긴 한데 치과를 이렇게 아주 잘 가지를 못하는데요. 해보면은 COPD 환자들에서 3분의 1, 27%만이 치과 검진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환자들이 치과 그런 상태가 본인은 한 50% 정도에서는 구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치과 잘 안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국가 검진에서 이제 치과를 갖다가 이제 보게 하는 이유기도 하죠.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칫솔 횟수라든지 치실, 치간 칫솔 이런 어떤 치과 보조 기구의 사용이 이런 COPD 환자들한테서 검진을 잘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이런 것들이 훨씬 그런 COPD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도 대조기에는 적었던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대표적인 치주 질환이죠. 치주 질환을 보면 치아 결손이 가장 그건데 치아 결손도 COPD 환자들이 많았고요. 치주염도 많았고 치주염의 정도도 훨씬 더 심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COPD 환자들은 치주염에 좀 취약한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배 안 되는 1.6배 정도의 그런 연관관계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고요. 결국 이런 코로나 감염이 있게 되면 저희가 전신질환, 특히 폐렴과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COPD 환자들한테서도 폐렴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합병증이 많이 관찰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매개체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어딘가 염증이 생기는 것들에 침투를 해야지 저희가 전신질환으로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이런 치주 질환이 결국 그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렇게 COPD 환자 중에 치주염이 있는 환자들이 치주염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잘 생긴다라는 직접적인 연구 관계는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앞서 연구 결과를 좀 유추해 볼 때 어떤 연관관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COPD 환자들, COPD가 없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페리온타이티스를 갖다가 줄여주는 치과 검진이라든지 스케일링이라든지 치과 선생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떤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코비드-19을 갖다가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보건학적 그런 역할로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갖다가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교수님의 의미 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부회장 김남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치과 방문을 많이 꺼리는 것을 작년 한 해 동안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1억 2천만 명 이상 확진자가 생겼고 약 2.2%의 치명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우리나라도 내일이면 여기 이제 3월 23일 어제 오후 6시자였는데요. 아마 내일이면 확진자가 우리나라도 한 10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또 그 돌아가신 분은 1,700명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치명률은 한 2.7% 정도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의 전파는 체액에 의한 직접 접촉이나 아니면 비말이나 에어로졸에 의한 그런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치과 치료 중에는 필연적으로 체액이 좀 교환이 되는 비말과 에어로졸이 많이 생기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접촉과 그리고 간접 접촉에 의한 그런 감염의 전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3웨이 시린지, 고속 핸드피스, 초음파 스캐너처럼 물이 아주 고속으로 분사가 되는 그런 치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과 체어를 중심으로 1m 안에는 비말과 에어로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 감염의 소지가 있고 반경 2m 안에서도 약 한 50% 정도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물이 고속으로 분사가 되는 3웨이 시린지, 고속 핸드피스, 초음파 스캐너가 이렇게 생긴 그런 이제 치료 기구입니다.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비말과 에어로졸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치료들이죠. 네, 하지만 아까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제 치과입니다. 제 직원을 모델로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요. 체온 측정하고 중대본을 바로 보고가 되는 QR코드 스캔을 하고 바로 아래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3-in-1 시스템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선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스케일링 하러 왔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렇게 이제 중대본에서 지급해준 AP 가운을 입고요. 고글을 쓰고 머리도 이제 또 감염의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글과 실드를 착용을 하고 이제 라텍스 글러브를 끼고 스캐닝을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표면 소독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 8월에 중대본에서 배포한 치과 의료기관 감염 방지 진료 지침에 따라서 요약하면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치과 의사 확진자는 3명이었지만 원내 감염은 없었고 치과 의료기관 자체가 집단 감염에 그런 매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까 두 분이 발표하신 것처럼 앞서 두 분이 발표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이제 합병증 치명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인공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처럼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실체를 잘 몰랐을 때는 사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봉쇄 하지 마 이렇게 됐지만 현재 이제 1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백신도 지금 갖고 있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치료제 개발도 되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치주과학회 회장입니다. 코로나19로 치과 가기 망설이셨죠? 잇몸이 건강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과 증증 환자 비율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내 몸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대한민국 잇몸건강 대한치주과학회와 동국제약이 함께합니다. 대한치주과학회. 네, 오늘도 8시 53분 김현정의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 라디오 광고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잘 방송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학회가 동국제약이랑 같이 국민들에게 어떤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라디오 광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잘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잇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과 정기적인 검진, 스케일링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뭐 농담을 한다고는 현재까지 회장이 발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올해는 제가 발표하게 돼서 좀 무안도 하고요. 좀 그러네요.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치주과학회에서 세 분 연장분께서 발표해 주신 것을 좀 종합해서 학회에서 어떤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건강한 잇몸은 코로나 감염의 합병증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3, 매번 3분 이상 칫솔질하는 것을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 1년에 2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받으셔야지 건강을 유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4, 이 사이사이에 잇몸까지 잘 닦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의 기본 지침을 잘 지킬 수 있고 이것을 제 6번째 수칙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3. 매번 3분 이상 칫솔질을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2. 1년에 2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꼭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4. 이 사이사이에 칫솔질을 잘해줌으로 해서 치아 지주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치아 세균을 완벽하게 닦아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의 기본 지침으로 제 6번째 수칙으로 저희가 대한치주과학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촬영 끝났으면 모델분들은 이제 자리에 되면 바깥쪽 면과 안쪽 면을 생각한다면 58면이거든요. 그런데 치아를 막 닦는 게 아니고요. 칫솔이 닿는 2개 내지 3개만 닦는데 잘 안 닦이는 그런 거 닦는 거죠. 그래서 겉면은 뭐 누구나 잘 닦으시니까 겉면이 나눠서 닦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2번 정도 스케일링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저희가 아무리 세수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얼굴에 떼끼는 거를 다 느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아무리 칫솔질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치태가 제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딱딱해져서 치석이 되는데요. 이 치석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치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치석 표면에 세균이 많이 부착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또 치금 면에도 붙어 있는 치태를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예방적 측면에서도 칫솔질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치면에 붙어 있는 잇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세균을 제거하고 좋은 세균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장독대 같은 데 보시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장독대 사이사이에 이끼도 끼고 먼지 많이 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칫솔질 빗질만 한다고 해서 그 사이사이가 닦이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치아에서도 사이사이 닦는 게 중요한데 그 사이사이 닦는 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청결 기구들을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데 3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 기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잇몸이 꽉 차 있는 경우에는 대개 치실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잇몸이 좀 내려가서 퇴축되어 있는 경우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치하기가 보통 칫솔로 어려운 그 후방 치아의 경우 첨단 칫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각각을 좀 설명드리면 치실 같은 경우에는 칫솔질만으로 불가능한 부위에 세균을 제거하는 거고요. 하루에 1회 이상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시면 밤에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은 이쪽 면으로 해야 되고 좌측으로 하신다고 그러고 한 번은 우측으로 해서 한 치아당 2회 이상 하셔야 되고 너무 세게 하실 경우에 잇몸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해서 뭐 잇몸에 피가 날 정도로 하시면 안 되는 걸로 강조드리고 싶고요.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새 뭐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니까 임플란트를 하셔서 보철물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하냐 하면 크기는 집어넣었을 때 약간 저항감을 느낄 정도 너무 허당인 거를 하시면 뭐 효과가 없으니까요. 약간 저항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가능만 하시다 그러면 바깥쪽에서도 하시고 혀쪽에서도 이렇게 2번 정도 해주신다 그러면 완벽하게 세균을 제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최후방 치아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석도 낄 수 있고 썩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첨단 칫솔을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위까지 완벽하게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월 24일 날 잇몸회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코비드 시대에 맞이해서 324 그 원칙에 맞춰서 생활적 거리두기 제 6번째 수칙으로 여러 국민들께 홍보도 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그 생각을 정리하신 동안에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해외 언론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가 된 상태이고요. 저희도 치주학회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라서 이러한 행사들을 하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그래도 대국민께 이러한 중요성을 꼭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보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저희 치과사들이 열심히 한다라는 사실도 좀 꼭 잘 이해해 주셔서 보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다 나와. 아니 가장 중요한 나와. 이쪽으로 쓰면 딱 맞아요. 네, 저 일단은 명찰을 다 띄워주세요.